글로벌 예술시장이라고 하면 뉴욕, 런던, 파리가 가장 먼저 언급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 새로운 아트허브로 LA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로 알려진 다른 도시들에 비해 LA는 현대예술과 문화 산업에서 꾸준한 성장과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달간 LA에서 생활하며 문화예술진흥을 통한 도시경쟁력 향상을 주제로 탐구했습니다. 이때 주제의 범위를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로 한정지었는데요. 이 공간들은 예술의 공공적이고 국제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양성을 포용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 내에 물리적 공간이 존재하고 도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하기에 문화예술 분야에 초점을 두고 탐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희는 도시 경쟁력을 글로벌 자산을 끌어올 수 있는 것과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하여 경제적인 측면과 시민들의 삶의 질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현재 LA에서 파도 갤러리를 운영하시고 계신 줄리엔 정 관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LA 미술시장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LA는 지리적으로 미국 서부와 멕시코 국경에 근접해 뉴욕에 비해 히스패닉, 아시아계 이민자의 비중이 높습니다. 또한 미술시장의 큰 손으로 부상한 아시아 컬렉터들이 LA를 방문하기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LA는 뉴욕 갤러리들이 기존 네트워킹을 확장할 수 있고 미국 내수 시장을 넘어 아시아, 남미 시장까지 품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LA는 뉴욕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넓은 스튜디오를 얻을 수 있기에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의 젊고 다양한 작가들이 LA로 작업 공간을 옮기게 되고 2019년 프리즈 LA가 개최되면서 괄목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갤러리들이 LA에 분점을 내며 LA 마켓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LA 미술시장은 갤러리, 미술관, 옥션, 아트페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LACMA, Hammer Museum, Getty Center, The Broad 등 대형 미술관이 있고 한국과 달리 갤러리의 경우 전문적으로 작품을 거래하는 상업 갤러리와 모금된 기금으로 운영하는 비영리 갤러리로 나뉩니다. 비영리 갤러리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볼 수 없는 실험적인 새로운 시도들을 이끌어 작가들에게 활동 무대를 제공합니다. 서울 역시 2022년 프리즈 서울이 개최되며 세계적인 관심 속에서 아시아 미술시장 허브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이러한 아트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해외 저명 미술 관계자를 초청하고 서울 아트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해외 미술 전문가들이 신진 미술가의 스튜디오를 방문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아트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의 모든 이들을 포용하고 사회 양극화를 줄이며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표어로 삼아 서울은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문화 약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노들섬, 세종문화회관, 삼청각을 재건하여 다채로운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과 미술관 관련 지원 정책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학생과 장애 청소년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 지원 프로그램은 이동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는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문화 약자들에게 문화 경험을 확대시키고 서울을 글로벌 아트허브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현대아트와 문화를 통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하고 글로벌 아트의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LA가 글로벌 아트허브로서 아티스트들이 자유롭게 의견 표현하고 시민들이 문화를 공유하며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먼저 다양한 미술관과 갤러리를 방문하며 보고 느낀 점과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해머 뮤지엄은 UCLA 대학교와 연계된 미술관으로 LA의 다운타운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공 프로그램으로 유명하며 입장료 없이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해머 뮤지엄을 방문하며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바로 넓은 오픈 스페이스였습니다. 미술을 꼭 보러 오지 않아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에 다양한 시민들이 와서 휴식하며 소통합니다. 미술관의 벽을 넘어 식당, 정원, 스터디 홀과 같은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UCLA 학생들 중 해머 뮤지엄을 지원하는 학생단체인 Hammer Student Association의 멤버 중 잭슨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술관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Hammer Student Association은 미술관의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예술가들과 협력하여 그래파이트라는 예술 저널을 발행합니다. 또한 UCLA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예술 전공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젊은 예술가들을 적극 지원합니다. 다양한 커뮤니티를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실험적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rtLab이라는 프로그램은 주말에 지역 아이들에게 미술관의 오픈 스페이스에서 예술적인 실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희도 다시 한번 해머 뮤지엄을 방문하여 ArtLab을 직접 참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머 뮤지엄은 미술관의 벽을 넘어 시민들이 자유롭게 와서 휴식하고 예술을 가깝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LACMA는 1965년에 개관한 미국 서부 지역 최대 규모의 미술관입니다. 다양한 인종이 모이는 로스앤젤레스답게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중동에 이르는 다양한 지역의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작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학생 할인을 받고 입장했는데 라크마는 티켓을 구입한 관람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야외 공간 출입이 자유롭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미술관을 딱딱하고 어려운 분위기가 아닌 평화롭고 일상적인 공간으로 느끼게 하며 이를 통해 미술에 대한 관심과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라크마 야외 공간에서 재즈 공연이 이루어져 미술관이 미술 관람의 목적뿐만 아니라 도시 속의 휴식처로도 여겨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라크마에는 얼카스 앤 캠프 토크 프로그램, 학교 및 교사 대상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 전시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았습니다. 투어를 함께한 담당 큐레이터 주릿과 인터뷰를 통해 라크마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와 연계한 활동이 많으며 특히 고등학생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더브로드는 LA에 가장 최근에 생긴 대형 현대 미술관으로서 고전적인 유명 현대 예술가와 떠오르는 예술가의 전시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자선가인 엘리 브로드와 에디스 브로드가 설립하였으며 2015년 무료 입장으로 개관하여 현재까지도 무료 입장 유지 중입니다. 더 브로드는 현대 미술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LA의 현대 미술에 대한 인기와 이해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1층에는 키스 해링의 특별전이 유료 개최되어 전시되고 있었고 2층에는 현대미술의 역사를 설명하는 전시와 작품 수장고 및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3층에 올라가면 쿠사마 야요이의 무한 거울의 방과 제프 쿤스, 마크 브래드퍼드, 앤디 워홀, 키스 해링 등 현대 예술 거장들의 작품을 한 전시관에서 모두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The Broad는 다양성 견습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었는데 흑인, 원주민 유색 인종, 이민자 등 지역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미술품 취급 및 준비 분야에서 9개월 풀타임 6급 견습 과정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사회적 변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무료 개방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전시 동선과 풍부한 해설,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돕고 이것이 하나의 도시 문화 경쟁력을 만들며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방식이 인상 깊었습니다. 제2폴 게티 박물관은 폴 게티라는 성공한 비즈니스맨의 기부로 시작되었으며 높은 품질과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예술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전시 품목과 더불어 건축 시설과 조경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게티 빌라와 게티 센터는 하나의 큰 예술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트램이라는 운송수단을 타고 높이 올라가는데 고지대에 위치하여 자연과 도시의 조화로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살려 작품 해설뿐만 아니라 건물과 정원에 대한 해설도 따로 진행됩니다. 정원에 대해 해설을 들으며 리처드 마이어의 의도를 이해하고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미술관뿐만 아니라 미술교육센터, 미술사 및 인문연구센터 등 다양한 시설이 있으며 총 15개의 건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이동 동선을 원활하게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16만 명 이상의 K-11을 초대하여 박물관 투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와 협력을 강조합니다. 한 사람의 기부로 인해 건설된 거대한 예술작품과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사회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높은 작품성의 중요성, 박물관 내부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순간부터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멋진 조경 등을 구상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97년에) 설립된 하퍼스 갤러리는 뉴욕 첼시 512, 첼시 534를 포함한 4개의 지점을 운영하다가 2021년 10월에 LA에서의 새로운 분점을 냈습니다. LA 지점의 하퍼스 갤러리는 LA를 기반으로 한 지역 예술가들과 협력하며 그들과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른 갤러리와의 협업, 아티스트들과 작업, 예술가와 개별적인 워크를 진행하여 갤러리와 예술가의 관계 유지 및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갤러리 매니저인 세라 테일러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LA는 예술가들과 함께한 풍부한 역사가 있고 할리우드에 기반을 둔 많은 창작 인구가 존재하기에 다른 지역보다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창의적인 도시라고 하셨습니다. 예술가들과 갤러리 자체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신의 작가들을 양성하고 예술가들이 더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피스 천문대는 할리우드 산끝과 태평양, LA 다운타운 도시의 마천루가 한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전망과 우주 관련 전시를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야외 공간은 무료로 개방되어 있고 박물관 내부에는 천문학자들을 기리는 조각상과 제임스 딘의 반신상, 천체투영관, 천체에 관한 다양한 전시물이 전시되어 있어 방문객들은 건물 외부의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건물 내부의 다양하고 신비로운 경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었습니다. 방문 당시 박물관 내부의 사람보다 박물관 외부의 야경과 전망을 즐기러 온 사람들이 많았으며 박물관 내부와 외부 전체가 하나의 예술처럼 느껴지도록 신경을 쓴 것 같았습니다. 이유 없는 반항, 터미네이터, 라라랜드 등 여러 할리우드 영화 촬영지로 활용되며 자국민뿐만 아니라 많은 여행객에게 LA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 잡았고 이는 LA의 도시가 가진 영화 산업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이용하여 우리가 가진 K 콘텐츠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접근성이 낮은 문화예술 공간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이용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수 갤러리를 운영하시는 데이빗 리 관장님의 추천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박물관을 처음 개관한 노튼 사이먼은 미술 애호가로 30년에 걸쳐 렘브란트, 고야, 드가, 로댕, 고흐, 모네 등 유명 예술가들의 회화, 조각상들을 시대와 지역별로 분류하여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한 사람의 기부로 인해 도시민들이 예술과 문화를 누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인 저희는 무료로 입장하여 전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지하에는 커다란 동양 조각상들을 전시 중이었으며 이외에도 전시와 관련하여 내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직접 참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야외에는 커다란 조각 정원과 카페가 있어 자연과 함께 예술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내부의 시대별로 나뉜 전시 동선도 훌륭하지만 바깥에 로댕 작가의 조각상을 자연과 함께 감상하며 조경의 매력을 더욱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야외는 주민들도 편하게 즐길 수 있어 미술관을 방문하는 것에 큰 부담을 갖지 않는 점이 인상 깊으며 더욱 조경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하우저 에너스는 현대미술계를 이끄는 톱 갤러리 중 하나입니다. 100년 된 밀가루 공장을 개조하여 운영 중이며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이 갤러리가 위치한 거리는 아트 디스트릭트라고 불리며 많은 갤러리와 문화시설이 위치한 문화의 거리로 변하였습니다. 이곳은 갤러리이지만 아트북 상점, 레스토랑 등이 어우러진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격식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공간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전시를 보지 않아도 야외 공간을 방문하여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갤러리 관계자와 잠시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중 인상 깊었던 점은 하우저 앤 워스가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고자 노력하며 지역 커뮤니티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에 관심을 가져왔다는 점입니다. 하우저 앤 워스는 지역사회 고등학교와 파트너십을 맺어 워크숍을 진행하고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국제문화단체, 비영리단체, 지역민의 지원으로 댄스, 영화 상영,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을 기획하며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우저 에너스는 갤러리 기존의 정의와는 다르게 상업적 목적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해오고 있다는 것을 직접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Gallery Association LA라는 행사를 직접 경험해보고자 방문한 갤러리입니다. 이는 세 번째 열리는 행사로 Gallery Association LA가 주관하며 수많은 갤러리가 연합하여 진행됩니다. 미술과 예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갤러리 플랫폼 LA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관람객들은 다양한 셀프 가이드 옵션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갤러리 탐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LA에 위치한 대부분의 갤러리들의 정보를 제공하며 날짜별로 갤러리에서 진행 중인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네별로 갤러리 가이드와 큐레이트 가이드를 제공하여 관람객들이 지역의 예술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중 멜로즈 힐거리에 위치한 게미나이 GEL 갤러리의 방문해 관계자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갤러리 위켄드와 관련한 설명뿐만 아니라 게미나이 GEL 갤러리만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주로 판화 작품을 전시하며 예술가들을 위한 작업 스튜디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갤러리는 작품에 워터마크를 새기고 아티스트와 동등한 권리를 공유하며 작품이 판매되면 로열티의 일부를 아티스트에게 제공하는 고유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 갤러리는 이익 창출보다는 예술가들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자유로운 실험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